이번 시간은 부분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이란 많은 양의 데이터 목록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어떠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부분합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부서를 보니까 무역, 관리, 기획, 무역, 관리, 기획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이것들을 부서별로 묶어서 무역은 무역끼리 이렇게 묶고 관리부는 관리부끼리 묶고 영업부는 영업부끼리 모아서 그 부서별로 합계를 구한다든가 소득금액의 합계라든가요. 아니면 평균 혹은 그 인원수, 성명, 그 부서의 인원수의 개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서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무역부는 무역부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렬을 해 주어야 한다는 소리죠. 정렬을 해 주어야만 같은 글씨끼리 이렇게 모일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해보면요. 자, 부서별로 그룹화 시켜서 얘의 부분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부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면 돼요. 우리 그림과 같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영업부가 맨 위에 있고요. 미음이 밑에 있고요. 기업, 관리부가 맨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내림차순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셀 포인터는 이 부서열 아무 곳이나 그래서 그냥 부서를 이렇게 클릭해도 괜찮아요. 여기를 클릭해도 상관없고요. 셀 포인터는 이 중에 아무데나 있어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내림차순이니까 여기 기업부터 기억 이게 바로 내림차순이죠. 후자처럼 생겼어요. 자, 후자가 아니라 기업부터 기억으로 순서대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쿡 눌러봤더니 영업 얘는 하나밖에 없었네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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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기획 관리 관리 바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됐어요.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영업부에 대해서 뭔가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무역부 요 세 개에 대해서 평균이라든가 합계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말이 부분합이지 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해놓은 예처럼 어떤 평균이나 개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그룹화될 필드, 그 열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합을 구한 요 결과 화면을 가지고 알아서 정렬을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정렬이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바로 원래표가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영업 개수, 무역 개수, 기획 개수, 평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요게 부분합을 구한 결과 화면이거든요. 얘가 어느 열에 있느냐? 지금 바로 부서 열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부서 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형이 먼저고 기억 맨 아래니까 내림차순 정렬을 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렬된 요 부서 필드가 바로 부분합을 실행했을 때 그룹화할 항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을 항목이 바로 요 정렬을 한 요 필드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보면요. 우리가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4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부터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부분합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조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 말이 이제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정렬 기준을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성명의 개수와 보니까 여기 성명의 개수 부서별로 영업부의 개수인데요. 바로 이 성명 필드의 옆에 1, 3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소득금액 단위 1000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득금액 단위가 이 필드니까요.
여기 39,800원이 영업부의 평균, 무역부의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화면만 봐도 무엇을 구했구나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이거를 보고 이 문제를 거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부분합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에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죠. 거기서 B4부터 H 12 영역을 블록 설정하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제3작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B2 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붙여넣기 옵션에서 어떻게 해줘요? 원본 열너비 유지를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한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조건을 보면요. 부분합 구하시오 그랬고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러면 이게 출력 형태의 화면이에요. 어디를 본다고요? 부분합이 어느 필드에 구해져 있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부분합을 구한 그 결과 화면이라는 거죠. 얘가 바로 부서 필드에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림차순인가 오름차순인가도 확인을 해줘요. 자, 이영희 메뉴에 미음, 기억 이런 순서로 가네요. 이것은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 필드의 셀 포인터 그냥 부서 이름을 이렇게 찍으세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자, 여기 뭐 아무데나 두셔도 된다 그랬고요.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얘를 그냥 쿡 눌러줘요. 그리고 화면처럼 이런 순서로 정렬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주고요. 이렇게 정렬이 딱 됐으면 바로 맨 오른쪽 보시면 데이터 탭의 오른쪽이죠. 자, 부분합을 눌러줘요. 자,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왔으면 그룹화할 항목,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정렬을 한 이 필드가 그룹화할 항목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영업끼리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끼리 이렇게 묶겠다는 소리죠. 기획끼리, 관리끼리. 그래서 정렬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화할 애들을 글씨를 이렇게 모아 놓으려고 정렬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 기본적으로는 이 표의 첫 번째 필드명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 눌러서 부서로 그룹화할 항목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할 함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기본이 합계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제 뒤에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명의 개수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나 구하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선택하고요.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이 어디냐, 그 필드명이 어디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얘가 찍혀 있는데 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를 빼고 부서가 아니라 성명이죠. 자, 스크롤바 올려서 성명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성명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렀어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 영업 개수, 그 다음에 무역 개수 이런 식으로 구해졌죠. 그리고 성명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1, 여기에 3, 여기에 1, 여기에 3, 2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다시 실행하는 거죠. 다시 실행해서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것은 소득금액 단위 1,000원 그것의 평균을 구하래요. 일단 그룹할 항목은 첫 번째 부서로 제대로 해놨으니까 얘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뭐를 구해요? 소득금액 단위원. 자, 소득금액 단위원 얘를 체크해 주고요. 걔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게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지금 구한 평균 소득금액에 대한
평균이라는 부분합이 지금 새로운 값인 거예요. 이것으로 기존에 있던 개수, 성명에 대한 개수가 기존에 구해져 있는 것을 지금 구하는 것으로 대치를 해라. 즉 얘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없어지고 지금 구한 거 하나만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개수를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평균을 다시 구한, 이렇게 두 개를 구한 화면이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빼겠다는 소리죠. 자,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개수 구할 때부터 미리 빼두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눌러야만 개수 위에 평균, 이제 나중에 구한 것이 위에 이렇게 얹혀지게 돼요. 그리고 소득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니까 다른 데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되겠고, 소득금액 그 필드에 여기에 값이 표시가 돼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윤곽 지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윤곽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 2, 3, 4, 뭐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1, 2, 3, 4, 1, 2, 3, 4,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4가 지금 눌러져 있는 거고요. 3을 누르면 이렇게 좀 축약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의 그 각각의 데이터는 없어지면서 이렇게 더 간략하게 보여주게 돼요. 자, 2를 눌렀더니 더 간략하게 표시가 되고요. 2를 누르면 완전히 요 전체 평균과 개수만 이렇게 표시되는, 완전히 간략하게. 다시 4를 누르면 원래 데이터대로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 윤곽 기호는 지우래요. 자, 지우는 메뉴는 부분합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걔를 쿡 눌러봤더니 윤곽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 그러니까 왼쪽에 윤곽 기호가 싹 사라졌어요. 자, 혹시 했는데 이 필드명을 요거로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자, 셀 포인터는 표 안에 아무데나 두시고 부분합 다시 실행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여기 모두 제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제거 쿡 누르니까 원래대로 됐죠. 자, 정렬은 해놨기 때문에 정렬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빨리 하죠. 네, 부서명에 우리 정렬도부터 할게요. 부서명의 셀 포인터 아무데나 두고요. 내림차순 클릭. 얘랑 글씨가 제대로 됐으면 바로 부분합. 그 다음에 그룹할 항목은 어디가 돼요? 바로 내가 정렬한 그 필드. 바로 기본은 성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부서로 바꿔줬고요. 처음에 구할 것은 개수예요. 뭐의 개수? 성명의 개수. 그래서 얘 체크 빼고 성명 체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미리 처음 구할 때부터 미리 빼놓자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확인. 곧바로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는 평균인데 어디에 평균이에요? 소득금액. 그래서 소득금액. 성명은 체크 빼고 소득금액만. 그래서 스크롤바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쓸데없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가 확인을 해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우리 아까 빼놨으니까 눈으로만 확인하고 그냥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지죠.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요거를 구했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 좁아서 여기 선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게 좋고요. 선의 형태라든가 이게 같은가 살짝 봐주시면 돼요. 자, 윤곽 지워야죠. 그룹 해제 눌러서 윤곽 지우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